철산이의 브이로그 진짜 대단하네요. 조회수 8천인데 좋아요 2.9만, 싫어요 153명이네요. 조회수보다 더 많은 좋아요. 대박. 한지평 15화에도 한지평의 짠내가 폴폴 났습니다. 어릴 때 친구라곤 언니밖에 없는 서달미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해준, 아니 친구가 되어준 한지평. 10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서달미는 남도산을 찾아 헤매고 재원덕의 부탁으로 한지평은 남도산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삼산댁에 멘토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모닝그룹을 상대로 녹음을 하라고 일러준 건 정말 대단한 코칭이었죠. 자신이 서달미를 좋아하지만 최원덕의 뜻대로 결국 서달미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이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고 남도산에겐 선빵을 맞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남도산에 도와달라는 말에 도와줍니다. 이건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대상 할머니 최원덕의 일이니까 어쩌면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죠. 어린 한지평이 보육원에서 나오고 수중에 200만 원이 있었지만 집을 구해야 했던 그는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핫도그 가격이 약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배가 고프지만 참았던 한지평이었죠. 드라마 속 한지평에게 더 몰입이 되었던 건 바로 사연 있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먹고 싶은 걸 참으며 국수집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한지평. 이때도 잔치국수가 보이네요. 나중에 서달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먹었던 메뉴는 잔치국수가 아닌 비빔국수였죠. 그는 걸어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만큼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한지평은 지르고 수습하는 성격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크게 성공도 했고요. 보육원에서 나온 한지평은 세상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최원덕은 한지평에게 순딩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한지평은 최원덕에게 원망도 많이 하고 할머니 탓이라고도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그를 순딩이라고 부르죠. 이 말대로 한지평은 자신이 사랑하는 서달미를 남도산과 연결시켜주면서 끝까지 순둥이로 남았습니다. 남도산은 내가 똘망똘망하고 착해 보여서 편지 속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했냐고 물어보는데요. 한지평은 팔자가 좋아 보여서 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서달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름은 뭘로 해요? 라는 말에 최원덕은 딱 봐도 똑똑하고 착하고 팔자 좋은 놈으로다가 라는 말에 한지평은 생각하는데 최원덕은 네 이름으로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신의 팔자는 안 좋다고 생각한 한지평은 아유 싫어요 라며 오전에 국수집 넘어 TV에서 상을 받고 부모님께 축하받는 모습에서 한지평의 눈에도 팔자가 좋아 보였던 남도산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신문을 최원덕에게 보여주며 편지 속 주인공을 남도산으로 했던 겁니다. 팔자 좋은 놈으로 한지평 자기 이름 쓰지. 그러면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5화 마지막엔 기자를 막아주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와 한지평은 서달미와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서달미와의 연애는 남도산과 하게 되면서 더욱 짠내가 나네요. 남도산은 생불이었지만 서달미를 만나고 많이 변했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닫고 지는 것을 택한 남도산이 서달미를 만나고부터는 지는 게 싫고 승부욕이 생긴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의 심리 변화를 볼펜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보여준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모닝그룹 회장 원도정에게 명패를 집어던진 후 명예훼손죄로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녹음을 꼭 해두라는 한지평의 언지가 있었기에 기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지평과 주먹다짐 후엔 도와달라고도 하는데요. 서달미를 만나고서는 의욕적이면서도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남도산. 뜨개질로 화를 다스리던 그는 어느 순간 뜨개질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화에서 남도산은 한지평 서달미와의 추억인 편지까지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한지평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염세적인 성격이었지만 할머니를 만나면서 순둥이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고, 남도산은 생불이었지만 서달미를 만난 후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성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현, 서청명은 지르는 성격이었습니다. 최원덕은 맨날 지르기만 하고 너 그러다 사기꾼 된다 라는 말에 그는 일단 지르고 기를 쓰고 수습하면 되죠 라고 했었는데요. 차현은 서청명이 지르는 걸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달미를 처음 만나서 한 말이 뭣도 없이 지르기만 하면 사기꾼이야, 수습하면 네 아빠구 라고 했었죠. 자아연 역시 서청명처럼 지르고 수습하는 캐릭터로 변한 것 같았는데요. 일단 그녀는 핫도그 가게를 계약해버립니다. 지르는 걸 싫어했지만 이제는 지르고 수습하는 자아연의 모습이죠. 아니 수습은 최원덕이 하지만요. 마무리. 드라마 리뷰하면서 스타트업 1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15화를 쓰면서 한
번 더 본 결과 1화는 연출, 스토리 진행 속도, 인물의 디테일과 감정 변화, 어린 한지평의 캐스팅까지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어린 원인재는 아버지가 사준 오르골을 소중히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달미에게 오르골을 받지만 서인재가 아니고 원인재라며 다시 오르골을 달미에게 줍니다. 부모님 이혼 후 원인재와 서달미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반갑게 만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만날 때는 원인재의 차가운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 만날 때는 원인재는 서달미 앞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차를 보이는 자매의 모습, 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뿐인 친구, 언니의 반응은 갈수록 차갑게 변했지만 서달미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지평에게 받은 편지 덕분이었죠. 이렇게 서달미에겐 어릴 적 한지평과 주고받은 편지는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지평과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어서 좀 많이 서운했네요. 16화 예고편을 보니 편지 내용이 잠시 언급되는 것 같은데 남도산과 연인이 된 후 언급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서달미 한지평의 감정서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통으로 빠진 듯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개발한 눈길은 어디 간 것일까요? 왜 최원덕은 눈길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 서청명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샌드박스, 한지평은 서달미가 있는 삼산택의 완벽한 샌드박스가 되어주었고 남도산과 서달미는 지도 없는 항해를 하고 연애는 서달미 남도산이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편지 연출과 눈길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은 스타트업. 저는 스타트업 1화의 감동이 16화까지 보게 만들 만큼 1화의 감동은 정말 대박 드라마입니다. 디테일한 연기가 일품인 김선호 배우를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